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는지 기억나? 아니요. 1회차에 뭐 나왔어? 형식이요. 문장의 구성과 형식. 절. 2교시는 시제 시제. 3교시는 조동 조동사. 4교시는 몰라요. 가정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네 번째 시간이잖아. 세 번째 것까지 머릿속에 다 제대로 인풋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좀 반복해서 복습하라고 해서 문법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내 걸로 만드는 사람 천재야.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복습하면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막 새벽에도 카톡 보내고 그러고 있어. 막 이것저것 궁금해서 물어보고 선생님이 오늘도 새벽에 이제 퇴근을 했는데 애들 답장 다 이렇게 달아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때 알아갈 수 있도록. 네. 자, 저 연필 주시라. 나보고 연필 갖다 달라고? 정말 한결같구나. 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자마자 지금은 빼보시더니 몇 년이니 지금 그게. 벌써 5년이 지났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우는 가정법. 자, 요 가정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지 항상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 요거 좀 신경을 쓰세요. 그러니까 물론 외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무조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면서 외우시면은 좀 더 오랫동안 그 장기 기억이 잘 되고 잘 외워질 거야. 자, 이 법이라는 게 문법 개념에서 자,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 뭐뭐 있다고?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직설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걸 얘기해요. 자, 반면에 가정법이라는 거는 사실과 반대로 전달하는 거야. 자, 가정법 많이 틀렸다고 한 사람 누구지? 저요. 잘 들으세요. 언니가 틀렸어요. 가정법 틀렸었어.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다음부터는 가정법 다 맞을 수 있게.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인데 직접 명령은 너한테 하는 거야, 상대방. 그러니까 너가 몇 인칭이야? 1인칭. 너, you. 2인칭. 2인칭. 자, 그러면 간접 명령은 몇 인칭? 2인칭 빼고 몇 인칭 남았어? 1인칭. 또 1인칭. 1인칭. 그래. 1, 3인칭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명령은 뭐뭐 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 만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문장 시작이? 동사 어떤 형태? 원형으로 시작했지. 그리고 부정명령은 don't나 never로 시작했죠. 자, 이게 동사 원형 또는 don't 또는 never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간접명령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쉽게해서 그거야. Let me introduce myself. 할 때. Let me. let으로 시작하는 거야. let. 자, 그러면은 법은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뭡니까? 가정법이에요. 자, 가정법이 사실과 반대되는 거라고 해서 자, 요거 배울 건데 이거를 가정법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종류별로 이제 그 개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문제 적용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살펴볼 건데 이 가정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정법을 가지고 직설법으로 서로 문장을 전환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장 전환하는 거 요거 하면서 그 다음에 명령법으로 또 서로 바꾸는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주로 이제 가정법하고 직설법하고 서로 문장 전환하는 거, 요 부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오늘은 사실과 반대로 전달하는 거야. 자, 반대로 전달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서 친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뭔가를 잘해. 그래서
어머 너는 왜 이렇게 잘났니? 너무 부러워. 이러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잖아. 너무 부러워. 직설법이야. 근데 자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거를 표현할 때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반대로 이렇게 전달할 때 그거를 이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의 종류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건법 자 요거 필기 필요해요? 괜찮아요. 필기 안 해도 다 외워져? 예. 다 적었어? 네, 조금 시간 필요하니까 1분만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적으세요. 못 적은 사람들은. 자, 가정법의 종류. 이거는 교재에 따라서 또 가르치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가정법 일단은 if가 있는 가정법이 있고 없는 가정법이 있어. if가 있는 가정법을 또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if가 있는 거 가정법, if가 없는 가정법, 요거 5가지 나오고요. if 없는 가정법이지만 또 다른 접속사 대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as if나 I wish 가정법하고 또 it is time 가정법, otherwise 가정법, 그리고 if절을 대신하는 대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if가 있는 가정법 중에서 가정법 과거부터 들어갈 건데 잘 들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2가지만 정확하게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나머지 가정법들이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기억해. 이 2가지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어.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가정법 과거 제목에 우리 12가지 시제에서 공부했었던 과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가정법 과거의 요 제목, 과거가 if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다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목과 if절의 시제가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가정법 과거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 하려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have pp, had pp. 그렇지. have pp는 현재 완료고 과거 하려면 뭐라고요? had pp. 그렇지. 이 자리에 가정법 과거 하려면 had pp야. 예. 그리고 이쪽 동사는 외울 때 패턴으로 외우면 쉽게 외워지는 거 알지? 자, 여기에는 if절에 있었던 동사보다 뒤로 가요, 시제가. 아시겠죠? 뒤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이쪽이 더 과거고 이쪽이 더 미래로 가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이 had pp고 이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have pp가 붙어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동사의 과거형이야. 자, 여기는 뭐 헤드 PP 과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요 조동사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 그 조동사 끌고 와서 다시 개념 한번 복습하고 가실게요. 자, 조동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can, may, must, 뭐 will 막 딱 배웠잖아요. used까지. 자, 거기에서 선생님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 현재형에 비해서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 저요. 네. 추측. 어떤 추측이요? 강한 추측. 강한 추측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듬어서. 자, 추측이긴 추측인데 추측이 확실성이 어떻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높다, 강하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조동사 과거형이.
불확실한 불확실. 불확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요거 보세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조동사의 현재형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 지금 가정법하고는 조금 관련 없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이 현재형에 비해서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불확실성 강한 것. 또 하나. would you, could you 이럴 때 쓰는 거 있잖아. 누가 얘기했어? 정중한 거? 맞았어. 누가 얘기했니? 저요. 아우 우리 준반이가 그래도 네 스마트하네요. 공순아. 네 그리고 정중한 표현이라고 해서 정중한 표현 네 이렇게 이쁘죠 동사의 과거형 주어 덕이 조동사 과거형이야. 자 조동사 과거형에 어떤 게 있다고 했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형이요. 우드 우드 슈. 슈드, 마이트. 구드, 마이트. 아유, 아침에 나와가지고 대답도 씩씩하게 해서 너무 예쁘다. 자, 졸려요? 네, 현재형은 뭐가 있어? 그럼 얘네 현재형으로 불러봐. will, shall, can, they. 그렇지.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자, 과거형이 현재형보다 불확실성이 커. 그래서 가정법은 직설법에 비해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 사실과 반대니까. 그래서 가정법 전체적으로 보면 얘보다 누가 많아? 요쪽 게 많아. 가정법 과거에 뿐만 아니라 가정법 과거완료 혼합까지 쭉 보면은 조동사 과거형이 주로 쫙 나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질문. 네 가지가 있는데 조동사 어떤 걸 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주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잖아. 강한 주츠, 그러면 우드는 주츠, 그냥 일반적인 추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 추측이라고 할게요. 뭐뭐일 것이다. 그 다음에 슈드는 어떨 때 쓸까? 슈드. You should. 우리 저번에 슈드 뭐라고?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치? 그리고 이거는 의무. 또는 당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이 뭐뭐 해야 한다. 그쵸? could는 어떨 때 쓸까? 캔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가능성, 능력 이런 거에 쓰죠. 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might는 어떨 때 쓸까요? 확실한 주츠. 확실할까? 아니요. 그럼 어떨까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might는 불확실성이 강한 조동사예요. 잘 모를 때 쓴다고 했잖아요. 메이 생각나? 예. 메이에서 어떤 추측이었어? 메이가? 메이데이. 메이 어떻게 해석이 됐어? 추측. 메이크는 오. 이 메이트대. 불확실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이니까 잘 모르는 거야.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럼 메이보다 마이트가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했지. 네. 조동사 가만히.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동사별로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여기다 가로치고 내가 왜 월이라고 했냐면은 얘들아 그 1인칭, 2인칭, 3인칭 요 인칭에 따라서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과거형 비동사가 was아니면 were 쓰는 건 다 알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he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형 비동사는 뭐야? 원래 뭐 써야 돼? he was야, he were야? 이 월. he 원래 이 워즈. was잖아. I가 오면 뭘 써야 돼? 이 이즈. 아니 과거에 워즈. was잖아. 누나, 그치? 아. 근데 맞았어? 우리한테? 자, 2인칭 U가 왔어. 그러면 U면은 뭐가 와야 돼요? You are. 아니, 비동사가 와요. 월이잖아. 졸려요?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아주 좋아. 너네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
여기에 I가 오든, he가 오든, you가 오든, they가 오든, Sally가 오든, Andy가 오든 다 비동사가 뭘 쓴다고? 비동사는 were를 씁니다. 주어에 어떤 주어가 오든지 자 비동사는 다 were를 쓴다. 아시겠죠? 근데 심플해서 좋아요 이거는. 근데 was를 써도 틀리지는 않은데 이제 시험에서 원칙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동사는 were를 쓴다 이렇게 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 시제로 해석하면 틀려요. 이거는 언제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언제 사실이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야. 자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였다면이야, 뭐뭐라면이야.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합니다. 뭐뭐였다면 하면 안 돼요. 뭐뭐였다면, 뭐뭐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들 이제 교재에도 다 나와 있긴 한데, if you leave, 자, 한번 읽어봐봐. If you live near my house, I could meet you more often. 자, 여기에서 동사의 요 형태를 잘 봐봐. 여기. 자, 동사의 과거형 썼지? 자, 여기 봐봐.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의 원형을 썼죠. 네,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두 개의 절 중에서 한쪽만 써주고 나머지 동사의 형태를 고르거나 쓰라는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할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 너가 근처에 네, 가까이 산다면 해야지. 살았다면이 아니라 산다면 난 너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을 직설법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 직설법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자,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걸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자, 집중하세요. if를 요거 대신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써. as나 because와 같은. 사실상 near my house에 live하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를 자주 못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사실 반대니까 현재 시제 사용하고 부정어를 반대로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현재 시제 그리고 not이 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넣어줘. 때로는 반의어를 사용해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꾼다면 if you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As you if you don't live Near my house. near my house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부정어를 반대로 해줘야 돼. 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넣어주고. 자, I 그러면은 너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지. 더 자주 만날 수 없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can't meet you more often 이렇게 들어가지. 알겠어요? 자, 너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요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 이해 갑니까? 직설법으로 전환한 거. 가정법 과거 알려도 똑같은 원리야. 시제만 다르고. 자, 요거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넘어갈게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는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고요. 또 바르게 바꾼 거, 뭐 문장 전환을 틀리게 한 거,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럼 158페이지 잠깐 예문 확인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8페이지 펴봐봐. 자, 일어나시고. 자, 158페이지 교재 펴시고 거기 1번 내용은 누가 읽어볼까? 건이가 읽어볼까? 네. 가정법 과거 1번 한번 읽어보자.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동사의 과거형 동사 운영의 형태로 만약 뭐뭐하다면 너는 뭐뭐할 텐데 의미를 나타내며 사실이 아닌 또는 이르는 똑같지 않은 현재 일을 말할 때 쓴다. If you lived near my house, we could meet more often. If it weren't raining, we would go bike riding. 오케이.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동사의 과거형 잘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조동사 과거형 여기 동사 원형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옆에 읽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 If you had lived near my house. 위에 그거 두 줄기 읽고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쓸 수 있다. 부정의 가정법 과거는 긍정의 직설법 현재로, 긍정의 가정법 과거는 부정의 직설법 현재로. If you lived near my house, we could meet more often. 네, 그 다음에 Yes, 또는 because you don't live near my house, we can't meet more often. 네, 그 If it weren't raining, we would go bike riding. 무슨 거잖아. 그다음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Yes, 또는 because it is raining, we won't go bike riding. 오케이. 자, 이 직설법으로 바꾼 거 잘 한번 보세요. 동사 부분 볼트체로 써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밑에는 뒤에 자 플러스 부분 세아가 읽어볼게요. if 절의 비동사 쓰임. 이프절의 비동사 쓰임 가정법 과거 이프절에서 비동사는 주어와 인칭이나 서의 상관없이 원을 쓴다. 구어체에서는 가는 것으로 쓰게 된다. If she were married, she would live in my house. If I was in prison, I would visit my grandparents. 네, 이렇게 쓰기도 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죠? 자, 가정법의 종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배웠었던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는데 이번에 배우는 가정법 과거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면 해석할 때도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표기할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목에 있는 과거 완료 있죠? 이 과거 완료가 if절의 동사의 시제랑 똑같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 if 다음에 s, 그 다음에 여기 과거 완료 had pp. 자, 이렇게 had pp. 다음에 주절은 s. 자, 조동사의 과거요.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를 쓴다는 거야. 자,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에서 배웠었던 형태. 이렇게 됩니다. 자, had pp, have pp.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공부 못해. 지금. 바로. 내 걸로 만들어. 지금. 멍타임 갖지 말고 아침에 나와서 귀한 시간 쓰는데 쫙 다 빨아가지고 가야지. 그죠? had pp, have pp. 됐어? 다 외웠어.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될까? 과거 사실 반대니까 뭐뭐였다면, 뭐뭐 했다면 이렇게 되겠지.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였다면, 뭐뭐 했다면 뭐뭐였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읽었었던 그 교재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도착했었다면 그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럼 볼게요.
문장 한번 볼게. 이 헤드 PT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요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헤드 PT 요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PT 형태를 써야 되는데 이 PT가 뭐야? 과거분사지. 근데 과거형 이거 불규칙 동사표 외웠었죠? 불규칙 동사를 모르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직설법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설법은 as not because 이런 거 쓴다고 했지? 내가 더 일찍 도착했었다면 그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일찍 도착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면은 이게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하되 반대이기 때문에 부정어를 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넣어줘야 돼. 반대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부분. 동사 어떻게 써야 될까? as I arrive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써주면은 과거 시제니까. 뭐라고요? didn't야 과거 시제. didn't 그 다음에 arrive.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네, couldn't 다음에 meet him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겠어? 이제 문제 나오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가정법 과거하려인데 우리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8페이지 넘어와서 가정법 과거하려 찾아보세요. 자, 아까 누구까지 갔어? 그 뒤에. 자, 1번 한번 읽어볼까? 크게. Sincerely apologized to me, forgiven him. 오케이. 자, 그 뒤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법 과거완료는 직설법 과거를 쓸 수 있다. 부정의 가정법 과거완료는 긍정의 직설법 과거로, 긍정의 가정법 과거완료는 부정의 직설법 과거로 씁니다.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쓸 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예시를 이용하여 조건절을 부사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또를 연결하여 주어를 씁니다. 오케이. Sincerely. 이 직설법 바꿀 때 아까 요 as를 썼잖아. 자, 요걸 썼는데 요거를 빼고 이 자리에다 뭘 써도 된다고?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so로 써도 된다고. 그래도 의미가 같단 말이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혼합가정법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혼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섞였어요. 누가 섞였을까요? 혼합 섞였다는 거야. 그럼 1번하고 2번이 섞인 게 3번이야. 자, 그럼 1번, 2번 외워서 한번 얘기해볼까? 외워서 얘기해볼까?
해볼까? 자,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외워서 말해볼 수 있어야 돼. 시험 볼 때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게 아주 확실하게 내 거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과거부터 한번 불러볼까? if 더하기 S C. 더하기 V의 과거형 그 다음에 플러스 S 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V 동사 원형 플러스 V 동사 원형 V. V 동그라미 아이고 잘했어. 여기 비동사는 뭐가 온다고 했어? 비동사는 뭘 쓰죠? 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씩씩하게. 자, if S 그렇지. V 헤드 PP 헤드야 헤드야. 헤드요. 그 다음에 S 동사의 과거형 FPP 아이고 잘했다. 아유, 얘들 아주 목소리도 크고 좋아요. 자, 해보 PP.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와 퓨전 자, 이 두 개를 더 해볼 거야. 어떻게 또 하나 잘 봐. 자, 일단은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을 반지라고 했어요? 현재와 과거야. 현재요 현재 사실 반대. 그러니까 이쪽도 이쪽도 다 현재 사실을 반대라고 했어요.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을 반대라고 했어요? 현재 과거 그치, 과거지. 이쪽도 과거, 이쪽도 과거, 둘 다 과거 사실을 반대. 자, 그러면 혼합가정법을 왜 쓰냐면 혼합가정법은 과거와 현재가 짬뽕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때 더 운동을 열심히 했었다면 지금 더 건강할 텐데. 아, 그때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었다면 지금 더 상태가 좋을 텐데. 이런 거야. 뭔지 알겠지? 과거에 뭔가 했었다면 현재 이러고 있을 텐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이런 뜻으로 전달할 때. 자, 그러면 일단은 if 조항 쪽은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됐었다면 지금 뭐뭐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반대도 가능은 하겠지만 거의 이렇게 과거 현재가 이렇게 섞여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위에 두 개를 더 하는 건데,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쪽 거는 이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Ctrl C V 하세요. if 주어, 그 다음에 head pp,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걸 쓰는데? 여기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볼까? if,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다시 확인해봐봐. 얘는 요거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쪽 거는 얘가 내려왔어요. 그대로 슬라이딩. 됐어? 이거 됐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내가 확실히 알면 이거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갖다가 붙이면 돼. 복사 붙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동사 쓴 거 잘 봐봐. 이쪽은 헤드 플러스 pp, 여기는 조동사, 과거 형상이 동사 원형 이렇게 쓰고요. 혼합가정법 예문은 많은 경우 출제자들이 문장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 이런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뭐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옵니다. 없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내용상 명확하게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는 나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올
올 수 있겠지. 뭐 today도 가능하겠고 nowadays라는 뭐 요즘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주절은 과거가 아니야 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부사가 오게 됩니다. 이 부절은 과거기 때문에 이쪽은 현재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마찬가지죠. 직설법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불러볼까? 직설법으로. is, I. 그 다음에 과거사실의 반대니까 동사 어떻게 써야 돼? didn't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도령 때문에 자, 이쪽으로 직설법 한번 써볼게요. 과거형으로 가야지. 과거형. take turn advice 하고 그 다음에 주절 어떻게 써? I help you now.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직설법 바꾼 거 다시 잘 봐보세요. 자, 요 부분. 자,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필기 안 한 사람은 필기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어? 여러분 이해 잘 됩니까? 예 진짜요?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어느 부분? 그런 거 말고. 자, 공식은 외우면 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대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과거와 현재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혼합가정법은 그거 갖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니까. Very easy. 네, very easy.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가정법 현재하고 미래가 남았는데 요거 하고 나면 if 없는 쪽은 굉장히 쉬워. 그냥 Ctrl C, Ctrl V 하면 되는 수준이어서 네,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Sweet home. 여기는 현재형이야, 조동사가. 네. 아니, 휴먼중학교에서 예전에 토마로 서술형이 나왔는데 토마로 너무 많이들 틀렸어. M이 두 개냐, R이 두 개냐, 막 이거 헷갈려가지고 M 하나 R 두 개잖아. M 두 개 R 하나 쓰고 난리 났어. 토마로 의외로 많이 하pap이. 스펠링. 쉬운 스펠링이 돼도 막상 쓰라고 하면 또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I can do it right with very 자, smart. 현재가 미래 사실이 반대인데 직설법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우리가 조건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으로 굳이 분류하지 않은 교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다시 들여다볼게요. if, 주어, 동사의 원형 또는 현재형 둘 다 가능한데
원형으로 쓸 때 보다 더 가정법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나 현재형 둘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동사의 현재형이 여기 들어갔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조동사 다 과거형이었는데, 왜냐하면 단순 조건문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 가정법 현재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를 썼고요.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냥 단순한 조건문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법 현재 참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5번째에서 시험에서 또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5번째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가정법 1회. 자, 가정법 미래인데요. 이거는 미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쓴다라고 했어. 자,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쓴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2가지를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A를 쓰고 어떨 때 B를 쓰는지, 즉 조동사의 현재형을 쓸 때는 어떨 때고 과거형을 쓸 때는 어떨 때인지 잘 들으세요. 자, should하고 were 2가지가 있어. if절에 이걸 쓸 때도 있고 이걸 쓸 때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쪽에 가까울까요? 월투. 월트가 더 거의 0%에 가까운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 자,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건이가 맞으면. 건이가 내가 여자라면 이런 거. 알겠죠? 아니다 100점 맞으면. 그쵸, 맞으면 월트가 맞은 서 거죠? 자, 월투를 쓸 때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월투를 쓸 때 A를 쓸 수 없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알았지? 내 쌀은 적국을 해. 우가. 여기 그 대신 여기 슈드를 쓸 때, 자, 이쪽에 슈드를 쓰면은 여기는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다. 자, 이거 정리하세요. 자, should를 쓸 때는 조동사, 현재형, 과거형 다 가능한데 월드를 쓸 때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조동사는 과거형만 된다. 이해되니? 이해돼? 네. 가정법 너무 어려웠어요 했는데 지금 좀 정리되고 있니? 네. 자, 이번 시간에 가정법에 관련된 거는 다 담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미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쓰는 가정법. 자, were2가 더 희박하다고 했어. 그래서 조동사는 과거형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이쪽에다가 주어 더하기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 써놓고 저쪽에다 should를 써버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자, 가정법 미래 공식까지 외운 것 같아? 가정법 if가 있는 쪽을 외워야지 if 없는 가정법의 진도가 쭉쭉 나갈 수 있어요. 빠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나눠줬던 연습지 있지? 선생님 블랭크 뚫어놓은 거 있지? 그거를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정법 미래까지 좀 외우고 적어보는 시간 갖고, 이거 시험 아니야.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 그렇지. 소중한 소중 머리. 자, 빨리 쓰시고요.
자, 그러면 연습지에다가 여기 가정법 1회까지 한번 네. 적어보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if 없는 걸로 넘어갈게요. 다 외웠어? 예. 안 보고서 대답할 수 있어? 그럼 한 점을 시켜볼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if가 있는 가정법 물어볼게. 외워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누구부터 할까? 정말 가정법 과거 완료 해봐. 네, 과거의 사실의 반대가 현재 영향을 미칠 때 if 아니, 플러스 가정법 너무 자신감 있는데 그거 말고 가정법 맞다. 과거 완료 물어봤어. 그다음 가정법 완료. 과거의 사실을 반대하는 때. 자, if 플러스 s 플러스 had 동사의 had 플러스 pp 했다가 이거 물결 했다가 주어 했다가 조동사의 과거요. 그 다음에 have pp. 오, 잘했어요. very 자, very sad. 해볼래? 혼합가정법 해볼래? 어떤 거죠? 나 딱 말했잖아 방금 전에 딱 말했잖아. 자, 혼합가정법 그 다시 읽어볼까? 과거 사실에 반대 네. 현재 과거 아니, 사실의 말해도 되나요? 반대가 에이 뭐라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그래서 봐요, 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돼? if 음, s 음, 헤드 pp 물결표 s 조동사의 과거형 네. 플러스 동사 원형. 네, 잘했습니다. 그거 혼합가정법 얘기해볼래? 있지. 음. 이런 거 때문에. 자, 혼합가정법. 보면서 하면 안 되지. 안 보여. 위에 쳐다봐. 아니 싫어. 자, 얘기해볼까? 거의 현재 사실이 아니 과거 사실이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쓰죠? 아니 안 보인다니까.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얘를 합쳤다.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플러스 음. 부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if가 없는 가정법 쪽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if 없는 가정법의 종류 처음에 아이비 시부터 들어갈게요. 우리 좀 그러면 진짜 정신 사나워. 분명히 일어나셨어. 그리고 우리 왜 쳐다봤어? 시끄럽잖아. 그게 문제야. 자, IBC하고 에지프트 가정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뭐 있냐면은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잘 들어. I wish 하는 거는 자, 이 부분은 직설법이에요. I wish 가정법이라고 해서 모두 통째로 다 가정법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직설법. 다시 말해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얘기야. 내가 wish하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지? 반대가 아니잖아. 난 정말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 이건 직설법이야. 그러면은 가정법 부분은 이 종속 접속사 that을 보통 안 쓰거든요. 여기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들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접속사 개념에서 나올 건데 나중에 아무튼 이 wish의 목적어로 쓰이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게 that은 안 쓰고 여기서부터 주어 더하기 요 부분 대절 부분만 가정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요 가정법 과거 부분은 우리 아까 외웠었던 가정법 과거에 if 절쪽 동사, 자 주어 동사 그거 어떻게 됐었어? if 주어 동사의 무슨 형태야? 과거형이었지. 비동사 월. 그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주어 더하기 동사의 과거형. 네, 과거형이고 비동사는 월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붙여주면 끝납니다. 참 쉽죠? 쉽죠? 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이거 말고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영작을 하고 싶은데 그때 말할 수 있다, can, could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조동사의 의미를 넣고 싶을 때는 주절 쪽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주어, 자 주절 쪽에 있었던 거 그대로 떠올려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렇지. 그 다음에 동사 동사의 원형, 그렇습니다. 그거 쓰시면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입니다. 자, 예문 통해서 하나 좀 살펴볼게요. I wish 가정법 과거의 예문. 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인데 가정법 과거입니다. 보시면은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정법 과거구나.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야.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고 싶어. 사실상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교재 16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IWC 가정법 같은 경우는 보통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I am sorry라는 나 유감스러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문장을 전환할 수가 있어. 이해되냐고? 예.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법으로 전환한 거예요. 자, 가정법, 직설법 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IWC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뭐뭐였다면, 뭐뭐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좋았을 텐데. 자, 위에 썼던 예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공식은 같습니다. I wish 그 다음에 대승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if절의 동사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외웠었던 주어 더하기 had 플러스 pp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조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주어 더하기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have pp를 썼었지? 네, 여기다가 have p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있었던 예문을 그대로 갖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I wish 그 다음에 I 요거 조동사 과거형으로 들어갈게요. could have 어떻게 돼야 돼? pp speak의 pp 뭐야? 스픽이요? 네. spoken. 아이고 잘했어요. spoken. 그 다음에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I'm sorry that I couldn't speak. 이렇게 들어갈게요. 알겠지? 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가정법이 또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데 I wish 가정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꼭 I wish만 들어가지 않아요. They wish도 될 수 있고요. He wishes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You wish to도 될 수 있어. 그러면 I wish가 갑자기 이게 다른 걸로 바뀌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 자, 그때 가정법의 종류를 뭐로 써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 하나 추가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이거 뭐 중학교 여기 지읒중학교 전교 1등 하는 애가 이거 나한테 보충을 몇 번을 받았었어. 어렵대. 이거 IWC 가정법 쉬운 거 같지? 네. 막상 문제 풀면은 만약에 IWC 대신에 they wish to가 나왔어. 시제가. 아니면 he is wishing이라고 나왔어. 주절이 막 바꾼단 말이야. 시제랑 주어를 바꾸면은 가정법의 종류를 어떤 거를 선택할까의 부분에 있어서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 기준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쪽은 과거로 가는 거고요. 이쪽은 미래로 갑니다. 자, 가정법의 종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주절. 자, 주절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종속 접속사 대시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 대시 이끄는 이쪽 부분 여기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주절이 항상 주인이 된다고 했어. 기준이 된다고 했어. 주절이. 자, 주절은 주인이 되는 절이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종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주절이 기준이 되는데 이 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대절이 더 옛날로 가면은 여기는 자, 이 부분은 가정법의 과거 완료 공식을 쓰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만약에 주절과 같거나 미래를 나타낼 때 대절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를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면 만약에 I wish가 아니라 여기를 she wish to가 됐었어. she wish to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과거잖아. 그러면 여기 주절의 기준이 과거가 되는 거야.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절이 먼저 일어난 사실일 때만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가정법 과거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조금 고난도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또 튀어나온단 말이야. 문제집 막 풀다 보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자, as if 가정법도 원리 똑같습니다. 해석만 다르고요. 자, as if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as if 가정법 첫 번째, as if 가정법 과거입니다. as if 자체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 몇 번이 아니라 뭐뭐인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 주절이 오겠죠. 주절이 오고 나서 as if 오고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외웠었던 거 계속 우리 울거먹고 있는 거야. 동사의 과거요. 비동사는 월을 쓴다. 그거 그대로 또 갖다 붙여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절이 뭐가 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와. 그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말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와.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를 반대로 전달할 때 쓰는 가정법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 자,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방금 전에 IBC 가정법은 I'm sorry라는 그 직설법 쓴다고 했는데 이거 in fact 사실상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문장 전환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재 16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 as if 가정법 과거 공식에서 외웠었던 as if의 주어 더하기 동사 형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쓰면 돼요. 자,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외웠었던 그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은 과거로 되니까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고 as if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 더하기. 자, 요거 제목이랑 똑같이 매칭한다고 했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had 플러스 pp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0페이지로 넘어와서 IUC 가정법은 아까 전에 살펴봤으니까 as if 한번 볼게요. He speaks as if he were an expert in the field. 자, 여기 볼게요. He speaks 나와 있는 거. expert가 뭐야? 엑스포트요? 리딩 엑스포트. 전문가. 전문가. 오, 안해. 자,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처럼 말해요.
사실상 전문가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직설법 저리가 바꿔보면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in fact 사실상 그는 전문가 아니야. 그래서 he 아니야. he isn't on. 만약에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월이 아니라 뭘 썼겠어? had been을 썼겠지. had been을 썼겠고 그 다음에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꿨겠어? wasn't 이렇게 과거 사실 만드니까 이렇게 바꿨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면 되니까 그 다음 거 위단 가정법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위단 가정법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알아? 왜 좋아하게? 외우기가 쉽거든. 어떻게 외우냐고 잘 봐봐. 발음하는 거를 써보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 거. 위단 가정법은 이게 if절을 대용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두 가지로 네, 첫 번째 이 위단 가정법 과거 볼게요. 이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니까 되게 간단해. 위단 가정법 과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but for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if it were not for if절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were it not for. 자, 이거 수업 들었던 학생이 있겠지만 이거 빠르게 발음 한번 해볼까요? 월이나포 더 빠르게 여러 번 해볼까요? 월이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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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 1 to 4. 머리나퍼. 또 자, 나. 머리나퍼가 되지? 자, 머리나포 머리나퍼만 외우면 이거는 정말 안 잊어질 거야. 이거 잘 외우더라고. 그래서 요 앞부분에 보면 머리 있어. 머리. 요 머리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리머로. 그렇게 바꾸고 여기다가 if를 하나 더 붙여줘. 오징어 게임이네. 자, 머리나퍼. if 월나퍼가 된 거야. 자, if가 빠지면서 뒤에 있었던 단어 두 개가 도치라고 하는 어순의 뒤바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월이나퍼. 도치법?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멍청해. 번째는 위단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 가볼게요. 자, 요거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과거 사실 만드니까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겠지. 없었다면. 자, 요거 버퍼로 바꾸는 건 똑같아. 버퍼 요거는 똑같은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if it had not before 이렇게 바꾸고요. 월 자리에다가 had pp를 쓴 것 뿐이야. 자, 이것도 원래 똑같습니다. if가 생략되면 그 다음에 있었던 단어 두 개가 자리를 바꿉니다. 도치가 일어나니까 had it not before가 되죠. had it not before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빨리 외워보세요. 머리나퍼 외우면은 저쪽 금방 외우지. 위다웃하고 버퍼는 부분이 똑같으니까. 네. 자, 네. 위다웃 가정법. 그 다음에 이제 이디스타임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하나밖에 없어. otherwise 가정법은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구하면 이부절 대신하는 네 가지 표현이니까 뭐 참고하면 되겠고, 그래서 위다웃 가정법 요거를 암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디스타임 가정법만 설명하면은 사실상 거의 끝나게 됩니다. 요거 다 외운 것 같아? 네, 완전히. 간단하니까 이거는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디스타임 가정법은 이디스타임 가정법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 가정법 과거밖에 없어. 이디스 하이 여기에 이 하이를 묻히게 되면은 바로 뭐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이디스타임 가정법인데 가정법 과거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가정법 과거의 그 시제의 개념이 이게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 해? 왜 안 하고 있어? 빨리 안 해? 이럴 때 쓰는 거야. 뭐뭐 할 시간이야. 빨리 지금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쓸 때에는 가정법 과거 공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It is time 쓰고요. It is time.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다 있죠? It is time 다음에 대시 생략이 돼 있는데 대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 부분에 가정법 과거 너네가 외웠었던 거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이제 복습만 하면 돼. 이쪽에선 다.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뭘 썼었지? if 다음에요? 주어. 주어 다음에 뭐 써? 동사의 과거. 과거형. 자,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데 이거를 쓰기보다는 얘는 주절 쪽을 많이 써요. 왜 그런지 알아? 주절에 조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동사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 디스타임은 빨리 해. 하란 말이야. 해야 돼. 이런 의미잖아. 해야 해. 어떤 조동사 생각나? have to, 아까 4개 해줘. should. should. 그래서 얘보다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요거 많이 써요. 아시겠죠? 요쪽 거 많이 씁니다. 자, 요거 거기다가 요쪽 거 많이 쓰면 끝이나. It is time 가정법 해석은 지금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otherwise하고 그 밑에 거는 한번 선생님이 자료 보면서 설명해주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5번 봐봐. This time 밑에 otherwise 가정법. 자, 과거, 직설법, 현재 시제 문장.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래 예문 볼게. I work hard, I study hard. Otherwise, I would fail. 자, I would fail은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 되죠. 나는 실패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돼. 자, 그러면은 앞에 work hard는 이거는 직설법이야. 그러면 이 직설법을 뒤에 있는 I would fail을 보고 가정법의 종류를 판단해. 가정법 과거라고 했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if절로 지금 I work hard라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전환을 해주면 가정법 과거 공식 지금 머릿속에 탑재돼 있죠? 지나나 저거 보여주고 싶다 정말 저 표정. 자,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지금 표정. if 주어 동사 과거형인데 낫을 거꾸로 하니까 if I didn't work hard 이렇게 돼요. 내가 work hard 하지 않는다면 fail 할 텐데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가정법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문 봐봐. I would have failed. 주절 나와있지. 그러면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그러면 이 otherwise는 앞에 있는 이 직설법 I worked hard를 if절로 전환한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외웠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if I had not worked hard가 되는 거예요. 내가 work hard 하지 않았었다면 fail 했을 텐데 사실상은 work hard 했기 때문에 fail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therwise는 우리 독해할 때 강단이 튀어나와. 그래서 otherwise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뭔가 아니라면 뭔가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문법이 문법만을 위한 게 아니라 라이팅에도 적용되고 독해에도 적용되고 이게 어떤 영어 문장을 활용하는 틀을 알려주고 또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다른 영역, 즉 독해나 라이팅이나 이런 전반적 영어 영역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이 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if절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4가지 투부정사, 분사, 부사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문제 풀 때 이거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아직 이게 이제 여름방학이 짧아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숙제하는 것도 조금 버겁긴 할 거야. 우리 특강만 듣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정규 수업 오후 밤늦게까지 와서 정규랑 특강을 같이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 내가 감안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 같으면 숙제 안 해오면 엄청 뭐라고 하지. 근데 요즘은 조금 특강이랑 정규랑 다르가 좀 시간상 다른 과목도 너네들 하기가 되게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숙제 조금 밀려도 내가 배려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악용하면 안 된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빠르게 벌써 지금까지 수업했던 거 거의 다 따라가본 학생들 다 한 학생들도 있어요. 네.
오, 그래, 너무 잘했어. 선생님 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 주면 다 답변해주고, 그리고 와서 또 질의응답 하시고, 이번 방학 끝날 때 알차게 아우 이번에 너무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7일날 계약하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 못 듣는 수업은 영상을 내가 지금 링크 다 보내주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고 또 나와서 보충 따로 잡아서 또 해주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아, 뭐가 그렇게 신날까?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았고. 또 다음부터는 너네 그 테스트지 나눠준 거 있지, 연습지? 그러니까 너네 능력껏 보고 선생님한테 채점 받고 그러고 가세요. 시험지